안녕하십니까. 온라인 자판기를 연구하고 있는 호텔 천사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조금 많이 개인적으로 바빠서 일주일에 한 번 올리는 것도 잘 못하게 되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올려야 되겠다는 약간 의무감이 생겨서 지난번에 계속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인 백링크 관련해 갖고 결과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했던 테스트 중에 하나가 이제 스팸 스코어를 낮추는 작업을 했는데, 오늘 어느 정도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 해도 그 중간 발표는 뭐 몇 달 후에 한번 보는 형태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이 좀 끝까지 봐주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팁으로 오늘 제가 작업하고 있었던 백링크 작업? 아니, 분석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좀 찾았는데, 다 알고 있는 걸 수도 있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그 부분들은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까요? 제가 오늘 또 PT로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화면을 전체 화면을 보여주는 것보다 전환 이게 좋아서 그냥 이대로 할게요. 잘 보이시죠? 목소리만 잘 들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로 마이크 새로 산 거 아시죠? 목소리가 잘 들리길 바라며 또렷또렷한 제 목소리를 기대하고 일단 방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전에 들으셨던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되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제 이 백링크 테스트는 그냥 제가 어, vegetarian.co.kr이라는 블로그에 글 4개가 있어요. 글 4개가 있는 것을 거기에 백링크를 수를 점점 어, 백링크 수를 늘리는 과정, 그리고 늘렸을 때 그 지수, 우리가 말하는 구글에서 좋아하는 그 지수들 있죠. 뭐 DR 점수, DA 점수, 뭐 그다음에 스팸 스코어, 싫어하는 스팸 스코어,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3월 30일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게 3월 1일차, 이 3월 1일이었고 21일차였어요. 그래서 정말 한 달 정도 후에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를 봤습니다. 그 변화를 봤는데 오늘 봤더니 오늘 스크린샷 떤 거예요. DR 지수는 DR 지수는 17에서 21로 4가 증가됐고, 그 다음에 DA 점수도 보면은 DA 점수도 5에서 9로 4가 증가됐어요. 스팸 지수는 똑같이 6으로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백링크 수는 많이 늘었더라고. 2,000개 정도가 늘었고 1.8에서 3.8로, 그 다음에 이 백링크 수가 늘더라도 do follow 여기 보이시죠? do follow 이 퍼센트가 비중이 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비중도 61%였는데 85%로 늘었습니다. 24%가 늘었고요. 그 다음에 링킹 웹사이트, 이 사이트를 링크하고 있는 도메인 수를 봤더니 저는 20개에서 28개 제가 추가를 좀 했어요. 추가로. 그래서 8개를 추가가 됐고, 여기서도 중요한 게 이 비중이 to follow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5%, 64%로 19%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 사이트 많이들 보셨죠? 이 사이트에서 지금 확인해 봤어요. 예전에 스크린샷 떠놓은 걸 봤더니 3월 1일 날 이제 우리가 어, 눈여겨보고 있는 no follow, 그러니까 no follow에 대한 도메인 지수가 도메인을 12개였어요. 그리고 오늘 3월 30날 오늘 봤더니 no follow 수가 2개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 전에 이 삭제해달라고 구글 서치 엔진, 웹마스터 거기에다가 그 했었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작용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리고 사이트 오너한테도 제가 좀 지워달라고 했었고요. 결과적으로 어쨌든 간에 한 달 동안에 2개 정도는 줄었다. 이거 언제 다 줄일지 모르겠지만 이 비중을 줄일 수 없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죠?
두 팔로우 수의 비중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지금 좀 이렇게 이런 변화를 51일 차 때 변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사이트에 제가 그러니까 포스팅을 계속 하면서 사이트를 한 달 동안, 한 달이 지났죠. 3월 31일부터 3월 1일부터 30일 동안 한 달 동안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이 작업을 했으면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해보지만, 이런 걸 다 배제하고 순수하게 포스팅 업데이트 없이 구글에서 좋아하는 그 프레스니스죠. 이 신선도, 그러니까 많은 변화가, 사이트에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척도를 완전 무시하고 그냥 순수하게 어, 백링크 사이트를 늘린 거예요. 늘려서 백링크 수를 늘려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작업은, 전에 이 백링크 수는 늘었지만 17일 8일차 때 백링크 수는 많이 늘었지만, 여기 보이시죠? 두 팔로우의 비중이 2%로 완전 바닥 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이 두 팔로우의 반대 개념인 노 팔로우가 너무 많이 링킹이 돼서 백링크가 걸리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제 나름대로는 결론을 지은 거죠. 그래서 제가 도메인들을 이제 낙장을 잡거나 구매를 하거나 서칭을 해서 등록을 할 때 이제 백링크하고 이런 수치를 보는데, DA 점수나 DR 점수가 높은데 여기서 검색을 해보면은 백링크 수 엄청 많아요. 많은데 이 두 팔로우 수가 굉장히 낮은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은 DR 점수가 낮던지 아니면 DA 점수가 낮던지 둘 중에 하나가, 뭔가 하나는 높은데 하나는 낮아요. 그러니까 이 DR하고 DA 점수가 비슷해야 되는 게, 가장 비슷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작업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두 팔로우의 퍼센트도 충분하게 100% 가깝고, 링킹 웹사이트의 두 팔로우도 충분하게 100% 가깝게 정상적으로 작업된 것들은 DA 점수하고 여기 DR 점수하고 DA 점수가 비슷하게 나오는 것 같더라고, 밸런스가. 그래서 그럴 때 그러면서 이 SS 스팸 스코어가 낮은 도메인이 베스트다. 제가 찾고 있는 도메인입니다. 잘 없죠, 그런 게. 아니면 있어도 굉장히 비싸게 경매가가 나오고, 그러면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돈 주고 할 거면 왜 이렇게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까? 돈 많이 안 들이고 하려고 지금 이렇게 연구하고 테스트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돈 있으면은 이렇게 안 하죠. 여기서 오늘 이거는 백링크 변화는 이 정도에서 마치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했던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일단 닫을까요? 닫고, 두 번째 했던 게 이제 스팸 스코어를 낮춰보자는 프로젝트였어요. 테스트였죠. 그래서 프로젝트를 해서 뭘 했냐, 어, 스팸 스코어, 제가 갖고 있는 도메인 중에서 스팸 스코어가 아주 높은 checklist.co.kr이란 도메인을 좀 어떻게든 낮춰보려고 테스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2월 25일 날 이 스팸 스코어를 봤더니 76%였어요. 도메인은 좋은데 아까운데 스팸 스코어가 너무 높아서 이걸 어떻게든 좀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이 사이트에 링킹되어 있는 도메인 수가 적기 때문에 어떤 이 도메인 수를 쉽게 말해서 물타기를 좀 좋은 걸로 하면은 이 스코어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추측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래서 봤더니 그때 당시에 76%고, 이 날짜가 2월 25일에 연결되어 있는 도메인이 두 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스팸 스코어는 아주 높았죠. 이렇게 파란불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 그 다음에 빨간불에 들어와 있는 거 하나. 이쯤 되면은 이거 밑에 점수가 나왔으면 좋았는데, 잠시만요. 한 이쯤이죠. 한 50점 아니면 60점 정도 때에
도메인이 하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얘 때문에 이게 높은가?'라는 추측 상상을 했던 거죠. '아 이거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 정도 높은데 여기에 굉장히 높은 애가 있어서 62% 얘인가 봐요. 얘가 여기에 있었어요 하나. 그래서 '이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 이게 확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고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그래서 작업을 나름대로 했죠.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물타기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25일이었죠. 그래서 테스트 시작할 때 지표가 이렇게 됐어요. DR도 하나도 없었고 DA는 3이었고 여기죠. DA는 3, 그다음 PA는 5, 그다음에 스팸 지수는 76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링크 수가 그때 당시에는 101개, 그래서 두팔로우 지수는 그래도 높았어요. 비중이 높았어요. 그리고 링크되어 있는 도메인 수도 3개, 두팔로우도 100%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해서 5일째 됐을 때 3월 1일이었어요. 그때 지수가 이 DR, DA, PA 다 증가됐고 백링크 수도 거의 1700개가 늘은 상태고 그 두팔로우 지수도 그대로 높은 비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백링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사이트도 두팔로우가 100%일 정도로 반대 개념인 노팔로우 개념이 없던 도메인으로 추가가 3개가 더 됐어요. 그럼 다 플러스가 돼 갖고 '아 뭔가 좀 있으면 변화가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봤죠. 봤더니 여기에 있던 얘가 없어졌어요. 빨간불 들어왔던 스팸 스코어가 굉장히 높았던 애가 없어지고 여기 하나가 입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스팸 스코어는 여전히 그대로더라. 그래서 저는 그랬죠. '아 이 물타기 하는 얘가 좀 아직까지 약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그리고 5 일밖에 안 지났으니까 '좀 두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은 35 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을 봤더니 전광판을 봤더니 DR도 8단계 8점이 더 올라갔고 DA도 4가 올라갔고 PA도 7이 올라갔고, 그런데 여전히 스팸 스코어는 76%로 그대로예요. 백링크 수도 3,000개가 더 늘었습니다. 그리고 비중도 전부 다 두 팔로워가 높은 애들로 추가가 됐고 도메인 수도 총 지금 현재 링크되어 있는 거 14개로 지금 8개가 더 늘어놓은 상태예요. 전에 비해서. 그러면 시작할 때에 비해서는 얼마나 늘었을까요? 3개였죠? 14개니까 11개가 늘은 거예요. 시작할 때보다. 11개가 늘었고 두팔로 지수도 비중도 유지를 하면서 늘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링크 도메인이 파란불에 들어와 있는 게 8개나 얘가 잡혔는데, 그리고 DA 점수도 8이라고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끔찍도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 지었습니다. 내 나름대로는. 이게 백링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DA 점수가 이만큼 높아서 되는 게 아니구나. 변화가 있었으면, 이게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었으면은 얘의 영상을 맞겠구나. DA 점수나 DR 점수나 아니면은 링크, 그러니까 녹색불에 들어와 있는 좋은, 녹색불은 여기 있죠. 스팸 스코어가 1에서 30%인 애들은 다 녹색불이라고 했어요. 근데 얘는 1에서 10%, 아주 낮은 애들로 8개가 걸어놨는데도 이게 끔찍도 안 했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생각에는 이거하고 영향이 없다라고 현재는 단정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뭔 말이냐? 결론적으로 도메인을 등록할 때 스팸 지수가 높은 애들은 일단은 등록을 해서 무조건 제외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부터는 그렇게 마음 먹었어요. 체크리스트 이거는 갖고는 있을 겁니다. 왜냐? 이거 실험이 여기서 지금 중단된 게 아니고 일단은 제가 중간 발표를 중단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한 6개월 후나 1년 후에 이걸 한번 체크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러기 위해서 이 도메인은 그대로, 이 사이트는 그대로 둘 거예요. 두고 나중에 정말 한 6개월이나 한 1년 후에 한번 볼게요. 그때는 여기가 굉장히 저는 계속 작업은 물타기 작업을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쪽 라인에
파란색, 녹색 계열의 도메인 수가 점점 늘고 얘도 늘어났겠죠. 높아지겠죠. 그랬을 때도 얘가 주는지 변화가 있는지를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의 스팸 지수를 낮추는 것은 얘가 이런 요소들이 의미가 없는 것 같다라는 결론을 중간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을 구매를 할 때 스팸 지수 높은 것들은 절대로 구매를 하지 않겠다라고 제가 마음을 먹었어요. 어려운 결정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갈등됐던 게 많았거든요. 무슨 딜레마가 있냐? 어떤 도면은 굉장히 좋아요. 네이밍이 좋을 수도 있고. 그런데 스팸 스코어가 높아요.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죠. 이걸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두 번째, DA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막 50점대야 막. 50 몇 점대. 근데 스팸 지수가 막 30 몇이에요. 그럼 이게 또 고민이 되는 거죠. 이걸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구매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DR 점수가 또 높은 애가 있어요. 이것도 똑같이 근데 스팸 지수가 높아요. 그럼 또 고민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오늘 이후로는 명확하게 스팸 지수를 먼저 보고 스팸 지수가 제 기준치 저는 10 이하를 볼 거예요. 이제 앞으로 10 이하인 애들만 구매를 하거나 돈을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하겠다. 10 이하인 애들 중에서 이제 이 DR이나 DA 점수가 높은 애들로 일단 이제 겟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스팸 지수 관련된 거 테스트도 여기서 마치고요. 그럼 이것도 닫을게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했던 게 있죠. 지금부터 잘 보세요. 저는 그 올해도 백링크에 대해서 연구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하는데 저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얘가 지수가 좀 높은 애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검색을 하는 거죠. 검색을 해서 DR 점수는 34구나. 백링크도 4.6K 그러니까 4천 개 정도가 되는구나. 그리고 또 연결된 도메인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 도메인이 보이시죠? DA 점수도 엄청 높습니다. 50점대예요. 굉장히 높죠. 스팸 스코어는 2밖에 안 됩니다. 정말 환상적인 사이트죠. 사이트에 들어가 볼까요? 어, 스피커를 이걸 끌고 The Inventive Post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작업장입니다. 무슨 말이냐? 작업장이란 것은 이렇게 사이트를 키운 다음에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아마 게스트 포스를 받는 것 같아요. 아니면 작업하시는 업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카테고리별로 다 있고 한번 들어가 볼게요. 글은 뭐 어디서 썼는지 모르겠지만 정석 포스팅인지 아니면 뭐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지만 보시면 특징 있죠? 링크가 자 여기 링크가 들어가 있네요. 여기죠. 제가 어디서 봤을 때 예전에 이야기했나요? 백링크는 백링크를 작업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이거는 요즘 구글에서 정성 포스팅을 안 하면은 AI가 쓴 막 이상한 글에 쓰는 이제 페널티가 들어가니까 이 사람처럼 이렇게 한번 번역을 한번 해볼까요? 정성 포스팅 같아요. 크레페 칵테일 요리 여행은 사랑받는 두 요리 세계의 교차점을 통해 맛있는 탐을 어렵초답니다. 아, 잘 모르겠네. 근데 말이 되는 것 같죠? 막 우리가 말하는 소설 짜집기 같은 이런 느낌은 안 듭니다.
그래서 얘가 링크를 하나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성 포스팅이라고 치고 관련된 글이라고 치고 이 글과 이 키워드 단어 링크가 걸려있는 단어에 이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게 뭐라 그랬죠? SEO 할 때 많이들 듣는 앵커 텍스트라는 게 여기서 말하는 앵커 텍스트는 링크가 달려 있고 여기 눈에 보이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여기 보이죠? 여기 잘 보세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좌측 화면에 보이는 이 링크는 웹에서 안 보이죠. 이거는 링크예요. 그리고 링크고 눈으로 보이는 이 단어 CRECPES 크레페스라는 단어 이 자체가 우리가 말하는 앵커 텍스트라는 것입니다. 앵커 텍스트가 뭐 어려운 거 아니에요. 백링크를 걸었을 때 링크가 걸려 있는 이 보이는 이 단어 키워드 앵커 텍스트인데 앵커 텍스트를 한두 개 정도만 걸으라고 한 개면 가장 좋겠죠. 많이 걸면 안 좋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정말 딱 한 개만 욕심 안 내고 걸었어요. 그래서 이 사이트를 보세요. 이 사이트가 이렇게 되어 있죠. 다음 포스트를 보면은 음, 여기도 링크 여기 하나 있죠. 여기도 하나만 걸었네. 그러니까 이분은 하나의 포스팅에 하나의 이 링크를 달았어요. 작업을 뭐 개인이 했던 아니면 받아서 여기다 올렸던 돈 받고 어쨌든 간에 지수 높은 A의 사이트에 우리가 말하는 게스트 포스트 형태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업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사이트 DA 점수도 높고 DR 점수도 높은 이 사이트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높아졌을까? 뭐 별거 없죠. 사이트는 사실은 뭐 어떤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굉장히 잘 만든 것도 아닌데 굉장히 우리가 알고 있는 뭐 대형 사이트라서 막 운영이 굉장히 잘 돼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할 것 같은 사이트라서 이 점수가 높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100% 이런 해외 SEO 작업을 해주는 그 게스트 포스트 작업을 해주는 사이트 같아요. 근데 어떻게 잘 만들었잖아요. 잘 형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했을까라고 연구를 하는 거죠. 추적을. 우리가 벤치마킹이라고 용어를 하겠습니다. 좋은 말로. 어, 좋은 의도예요. 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 봤어요. 열어봤어요. 까봤더니 어느 사이트에서 이렇게 링크가 걸려 있냐? 많은 사이트를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봤더니 음, 여기 DR 점수가 높은 곳에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보는 거예요. Shift를 누르고 클릭하세요. 그러면은 요런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사이트. 그런 데다가 작업을 했네요. 보니까 많이 이렇게 많이 넣어놨어요. 많이 넣어놔서 그렇게 우리 딸내미가 왔나 봅니다. 네, 괜찮습니다. 라이브인 거 아시죠? 저는 편집도 안 하니까 그냥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링크를 달았어요. 그럼 이제 링크가 달렸을 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작업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이 사람하고 똑같이 했을 때 여기 백링크 작업을 했을 때 이게 잘리든 안 잘리든 떠나서 이 링크가 두 팔로우로 되는지 노 팔로우인지 노 팔로우는 소용이 없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보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검사를 누르거나 F12인가?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는 거죠. F12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F12예요. 그 다음에 아니면 아까 검사를 누르면은 이렇게 저는 크롬을 씁니다. 크롬이나 여기 웨일이에요. 웨일 이런 데서 검사를 쓰면 이렇게 개발자 모드가 들어와요. 여기서 딴 거 다 볼 필요 없이요. 여기 왼쪽에 있는 요거 있죠. 요걸 클릭을 합니다. 클릭된 상태에서 얘를 이렇게 누르면 얘가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링크가 있잖아요. 링크 되어 있는 데를 아무거나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해요. 그러면 이게 보여요. 링크된 곳의 위치가 소스가 여기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A 링크 이게 링크가 있는 게 A 링크거든요. A 링크에서 이렇게 가다가 뭘 보냐? REL는 REL 이거 보이죠?
릴레이션의 약자인가 그럴 거야. 막 그래서 이게 여기에 no opener, no referrer 이거가 있는데 no follow만 없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는 이제 백링크로서 주스를 이 사이트에 힘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면 여기 봤을 때는 no follow 단어가 없지요. 그래서 이거는 유효한 링크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소피죠. 저는 이렇게 일단은 카피를 해서 저장이 안 됐네? 이런 약간 스크롤 하면 나중에 다시 정리하더라도 이렇게 요거는 무슨 말이냐? 아, the follow site. 그렇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여기에 분명히 이런 사이트들은 1차 사이트 이거를 어떻게 설명하지? 백링크에 보면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형태로 되어서 1 티어 3 뭐 티어 1, 티어 2, 티어 3인지 1, 2, 3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일 밑에 있는 애들을 우리가 아무나 만들 수 있는 백링크 웹 2.0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뭐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이런 것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료로 제작 가능한 이런 저번에 말한 원페이지 사이트 있었죠. 그런 사이트들은 다 제일 밑에 아주 넓은 구역 영역에 있는 걔네들인데 그거는 이제 우리가 웹 2.0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사이트도 분명히 뭐 회원가입하고 뭐 만들면 되는 것 같아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작하기 위해서 무료 가입으로 무료 무료로 해갖고 좀 전에 이 사람도 이렇게 보통 보면 이런 데다가 보면 프로필 넣는 데다가 그러니까 어, 얘를 볼까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자, DA가 94인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이트예요. 그런데다가 백링크를 달아주세요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했냐? 여기다가 이렇게 달았죠. 보통 뭐 프로필 같은 밑에다가 이제 추가 설명 이렇게 넣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에 보면은 인스타 유명한 사람들 인스타를 한번 보면은 누구 유명한 가수 인스타 자 아무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영탁이네요. 이 사람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면 이거예요. 여기도 쉽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 사이트는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아는 분도 있어요. 이게 음악 사이트인가 그런 건데 그럼 우리가 익숙한 인스타를 갖고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쉽게 말하면은 인스타에 보면은 인스타에 이 사람 계정이 영탁스의 계정이죠. 인스타에 보면은 DA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기도 백링크를 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SNS에 작업을 해라는 게 이런 페이스북, 뭐 인스타 이런 데 작업하라는 게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2.0 아무나 할 수 있는 영역에 백링크를 일단 달아라. 백링크 이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바닥에 있는 제일 넓은 영역 그러니까 그만큼 많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힘은 약합니다. 제일 밑에 영역이기 때문에 왜?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곳에 이렇게 높은 곳에다가 DA 점수 높은 곳에다가 이렇게 여기도 아마 링크가 달죠. 여기다 링크 달았습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버튼으로 돼 있고 링크가
A 링크가 안 보이네. 잠깐만요. A 링크 어디 갔지? 링크 아닌가 이거? 잠깐만요. 링크가 아니군요. 링크가 아니고 팝업이네요. 이게 넘어가는 링크여야 되는데 여긴가? 여긴 사람을 링크를 안 달아놨네? 다음. 여기도 없네. 여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링크를 이렇게 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넘어가잖아요. 이게 백링크란 말이에요. 이거 뭐 우리 입장에서 말하면 작업을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죠. 뒤에 94 하나 되는 곳에. 그러면 이게 유효한 우리가 좋아하는 추구하는 노팔로우가 아닌가를 보려면 어떻게 한다고? 이걸 누른 다음에 얘를 눌러보라 그랬어요. 얘를 그냥 클릭해 본다고. 그러면 링크가 나와요. 자, 여기는 링크가 어떻게 걸려 있냐? 여기 요 영역인데 예,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죠? 여기 마우스를 올리면은 여기가 보입니다. 여기가 어디가 마우스가 가 있는지 보여요. 보세요. 보이죠? 여전히 이 링크 부분에 A 링크가 여기 있어요. 그러면 REL을 보라 그랬죠? 여기 보세요. REL 있고 여기 보이죠? 노 팔로우가 있어요. 노 팔로우. 그러면 이거는 백날 작업해도 소용이 없다. 밖에 백링크로서의 소용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인스타에는 작업하면 안 됩니다.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 의견은 그래요.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고 테스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가설이죠. 백링크에서는 링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do follow의 퍼센트가 중요한데 do follow 퍼센트를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에서 no follow가 많아져 버리면 do follow는 줄어든다. 이렇게 했을 때 이게 맞다면은 no follow가 는 필요가 없다 링크 수에서는 저는 그렇게 결론을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런 곳에서 SNS 작업을 해도 큰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노팔로우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여기는 두팔로우였죠. 노팔로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는 작업을 하는 거죠. 해도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보다가 보니까 이 사람이 작업을 여기 보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위블리 우리가 많이들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거 원페이지 사이트, 그러니까 원페이지 뭐라고 해야 되지? 저번에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원페이지 무료로 2.0 이렇게 제일 밑에 하단에 할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무료로 이렇게 사이트를 위블리 맞죠? 웹사이트를 이제 만들어주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는 만들면은 얘도 95나 돼요.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거든요. 보세요. 백링크 엄청 100만 개가 넘네. 그러니까 이런 사이트에서 나의 백링크를 만들 수가 있어요. 무료로 가입하고 페이지를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은 진짜 작업자네. 작업했던 사람들 그걸 보고요.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전부 다 링크만 쫙 얼마나 많은 링크를 넣어놨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그죠? 링크를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해외 작업자들이겠지만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생각할 거는 저렇게 작업을 했을 때 그렇게 저는 이거 지향합니다. 뭘 지향하냐 이렇게 링크만 쫙 내용도 없이 막 다루는 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이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작업해주고 1년 후에 더 이상 끊어버리면 상관없거든요. 돈 받았으니까 이게 어떻게 되든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롱텀으로 가야 되고 이 로직을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나중에 페널티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저품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 보는 건데 이걸 굳이 위험 부담을 갖고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그냥 이렇게 작업하는구나를 보고 한번 이제 원리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간 데를 봤어요. 그래서 이걸 두 번째 걸 여기를 눌렀죠. 여기를 눌렀더니 우리가 이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에버노트라고. 이것도 굉장히 높죠. 유명한 사이트입니다. 유명한 사이트고 여기에 이 사람도 봐요. 글을 쓰고 이게 영어가 아니라 영어인가요? 영어네. 이게 맞는 문장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앵커 텍스트로 링크를 하나를 여기다 넣었어요. 하나만 딱 넣었죠. 그럼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라고요? 이거 높고 잘 썼고 백링크 작업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노팔로우가 아니기를 바라는 거죠. 자, 알리엘이 없습니다. 없다는 것은 기본 디폴트 값은 do follow라고 했어요. no follow를 안 하면은 무조건 do follow입니다. 기본은 다 do follow예요. no follow만 안 하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유효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도 우리는 스크랩을 해야 되는 거죠. 아, 오케이. 하나씩 이게 두 개가 들어가 있지? 오케이. 오케이. do follow 여기다가 찾았어요. 저도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요 사이트 들어가서 이 사람이 한 것처럼 내가 봤을 때 무료 회원 가입하고 글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do follow인 백링크가 생기는 거죠. do follow.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거랑 똑같아요. 뭐냐? 티스토리. 티스토리 가볼까요? 제 블로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아니지. 죄송합니다. 얘도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티스토리도 지수가 아주 높아요. 89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티스토리에서 작업을 하시려면은 이렇게 블로그를 만든 다음에 자기 티스토리에다가 글을 쓰고 링크를 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이 링크가 유효한 링크인지 보라 그랬잖아요. 자, 여기를 참고하세요. 여기를 해서 그럼 이거를 볼게요. A 링크를 보고 알리에를 보고 노 팔로우가 없죠. 그래서 이것도 티스토리도 유효하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식으로 여러분한테 우리들이 익숙한 것은 이런 티스토리 같은 곳에 우리가 백링크 피라미드에서 제일 밑에 있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그냥 무료 회원가입해서 어디서든 만들 수 있는 개념인 웹 2.0에서 작업하는 과정이 이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똑같아요. 시간 들여서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저는 시간이 없어서 이걸 못해요. 그래서 시간 될 때 그냥 저는 연구하는 사람이고 나중에 다른 걸 하는 거는 이렇게 해서 저는 이 사람이 작업한 데를 다 들어가 보는 거죠. 이렇게 구글 그쵸. 구글 이거 뭐냐? 구글 문서죠. 구글 문서에 구글은 얼마나 또 높겠습니까 이게? 98점짜리네. 구글은 98이에요? 얘는 또 링크를 여기다 달아놨네. 그죠? 이거를 그러면 또 검사 보기를 하고 자 여기 링크가 어디 갔지? 여기 있다. A 태그가 어디 갔지? 잠시만요. 얘는 A 태그가 왜 없지? 잠시만요. 이거 눌러보면은 이 팝업 창으로 뜨는군요. 그 다음에 얘가 이걸 누르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봐야 되네? 얘를 보는 거죠? 얘를. A 링크 여기 있다. 알리엘이
없어요. 얘도. 아, 여기 있다. 알리엘인데 노 팔로우 아니에요. 그럼 이것도 구글이라는 어떤 구글 이 다큐 시트죠. 이걸 만들 다큐먼트. 우리가 이제 구글에서 스프레드시트처럼 구글 시트에 보면 이렇게 해서 만든 다음에 링크를 달아도 이게 웹에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백링크의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구글에서 작업하면 되겠네. 그죠? 자, 이런 거. 이거는 구글이다. 그럼 구글 뭐 이거 말고 또 많겠죠? 구글에서. 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다시 이제 이렇게 힌트를 얻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워드프레스. 워드프레스에 뭐 당연한 거고, 음, 여기 있다. 이거, 이거죠. 텀블러인가? 이 사이트죠. 여기도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를 할 수 있나 봐요. 그 여기도 분명히 이 사람이 링크를 넣어놨을 건데, 여기 넣어놨죠? 그럼 보는 거예요, 다시. 자, A링크에 알리엘에 노 팔로우가 없습니다. 그럼 이것도 팔로우예요. 이것도 기본 디폴트가 필요했어요. 그럼 이것도 저장. 자, 짜짜짜짜. 자, 이렇게 이 사람들이 여기 픽셀도 있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픽셀. 픽셀은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인스타처럼 여기 뭔가 계정 그러니까 프로파일이죠. 프로필. 우리가 프로필에다가 이렇게 링크를 넣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픽셀이 아니네. 그것도 맞나? PXEL 이것도 사진 해주는 그 사이트 아닌가요? 잠깐만 제가 아는 맞죠? 무료 사진 다운받는 오케이 거기에요. 픽셀이 아니고 팩셀 있네. 어쩐지 간에 거기에 무료 가입해갖고 프로필에다가 여기다가 링크를 넣을 수 있어요. 아까 인스타그램처럼. 그럼 이게 유효한지만 보면 돼요. 에이씨, 잠깐만요. 뭐야? 왜 나오지? A링크 여기 있다. 알리엘의 노 팔로우 여기 노 팔로우네요. 보이시죠? 여기 여기 노란색 마우스 당을 안 보이나? NOFOLLO 노 팔로우죠. 이거는 안 된다. 할 필요 없다. 여긴 작업하지 마세요. 여기는 작업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자 이제 감 잡으셨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이런 곳에 하는구나. 오늘 알게 된 거는 뭐냐면은 사실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방송용 멘트입니다. 뭐냐면은 구글에서 많이 작업을 하고 있고요. 구글에서 이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은 피버라는 사이트가 크몽이랑 같은 사이트라고 말씀드렸죠. 재능 기부해주고 재능을 주고 작업하는 곳에 저는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거기서 의뢰를 제가 했었어요. 백링크 이제 팔고 하는 애들이 거기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백링크를 이제 받아봤어요. 이제 샘플링을 달라. 네가 어떻게 작업하는지 보겠다라고 했더니 걔가 한 50개를 자기가 작업했던 거를 보여주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대략적으로 나온 게 이제 그때 감을 잡았죠. 그래서 작업하는 게 뭐냐? 어쨌든 DA 점수나 DR 점수가 높은 공신력 있는 사이트에 무료로 할 수 있는 웹 2.0 제일 밑에 있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곳에 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효과는 사실 크게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아까 피라미드 개념에서 제일 밑에 개념보다 위로 올라가 있는 점점 좁아지는 곳은 아무나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일반인이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봤을 때 이런 어디 갔죠? 여기 이런 사이트 개인 사이트잖아요. 개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지수가 높다고 했을 때 우리가 마음대로 아무나 막 쓸 수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하단에 있는 그 영역이 아니고 넓은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두 번째나 이제 상단 높아지는 이제 피라미드에서 두 번째 단계 중간 단계나 그 위에 단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최종적으로 올리기 위한 단계. 왜냐 이런 데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이트의 지수 높은 곳에
댓글 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댓글 작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높은 데다가. 그런데 우리는 댓글 작업을 하는 것은 거기에는 노팔로우로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거기 작업을 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할 필요가 없다고. 링크 수가 많아지고 우리가 말하는 안 좋은 링크, 부정적인, 제 기준에서는 안 좋은 노팔로우 링크만 늘어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에다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이 사람들처럼 글을 쓰고 거기에 링크를 다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정적이죠. 그래서 게스트 포스트라는 개념이 나왔고, 우리가 말하는 글 좀 써주세요 라는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받고 글을 쓰는 거고, 이런 사이트들이 대표적으로 게스트 포스트의 전형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50점이니까 높죠. 보통 이런 작업을 하는 데는 돈을 받을 정도는 한 70, 80 정도 되는 애들이 하나당 뭐 이 지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긴 하지만 하나당 얼마를 받고 글을 써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주제가 다양해지고 하는 거죠. 오케이. anyway, 그래서 마저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서 그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이런 구글 시트, 구글에 관련된 것들도 많이들 했었고, 그다음에 인스타처럼 이런 인스타나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웹 입점형 SNS든 아니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이런 사이트들의 프로필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페이지를 만들 수 있으면 페이지에다가 링크를 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제가 말씀드렸더니 먼저 사전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검사 눌러서 이 링크가 do follow인지, 그러니까 no follow가 안 적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한 다음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구글, 그 다음에 웹 입점용 중에서 이런 프로필 쪽이나 아니면은 이제 웹을 만들 수 있는 원페이지 사이트 같은 곳을 보면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원페이지는 개념이 어, 제가 예전에 이런 거죠. 원페이지 사이트 위블리가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데 웹노트, 사이트 123, 욜라 뭐 이런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데도 이거 예전에 제가 글 썼는데, 원페이지 사이트에 백링크를 만드는 건 좋지만 이때도 저는 개념이 없었어요. 노팔로우에 이게 노팔로우인지 두팔로우인지를 그때 개념이 없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하는 게 맞긴 한데, 이런 사이트에 하는 게 맞긴 한데, 제가 볼게요. 제가 만들었던 D 점수가 89점이기 때문에 내가 만들었던 게 이게 있어요. 진짜 제가 작업을 제대로 잘 했는지 볼게요. 이거 보는 거죠. 자, 여기도 노팔로우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도 두팔로우이기 때문에 이 사이트는 유효하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정성 포스팅, 이제 포스팅을 한 거예요. 이렇게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많이 찾아갖고 자기가 작업을 얼마나 많이 하냐에 따라서 돈 안 들이고 제일 밑에 부분인 백링크를, 이제 웹 2.0 영역의 백링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웹 2.0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무나 제재 없이 가입만 하면은 내가 만들 수 있는 영역, 사이트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돼요. 티스토리, 그죠? 뭐 네이버, 어쨌든 간에 이런 거. 다른 분양을 받아서 어쨌든 간에 제가 쓸 수 있는 것, 그런 곳에 글을 쓰든지 프로필 쪽에다가 쓰든지 이렇게 링크를 달 수 있으면은 이렇게 해서 달면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글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또 이런 게 힌트를 얻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백링크를 작업을 어떻게 하고 웹 입점용,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아무나 쓸 수 있는 영역을 영역에 글을 백링크를 달 때 막 하지 말고 먼저 선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나름 이제 정리를 좀 해놓으세요. 그리고 그냥 링크 자체로 처음에는 이렇게 뭐 tstory.com이라고만 해둘 수도 있는데, 정말 제가 발견한 사이트를 링크를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한 번씩 한 번씩 이 사람은 어떻게 작업을 했구나라고 한번 보는 것도 괜찮으니까 전체 링크를 이렇게 리스트업을 해 놓고 이거를 최대한 많이들 만들어 놓으세요. 만들어 놓고 시간 될 때 하나씩 하나씩 지워가면서, 여기도 내가 백링크 작업을 했다가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에
링킹 웹사이트의 이 수가 늘어납니다. 점점 도메인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팔로우 수 전부 다 두 팔로우로 작업한 거기 때문에 여기 퍼센트도 점점 늘어날 거고, 이 사람들은 443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이 일반인이 진짜 수동으로 백링크 작업을 했을 때 400개를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가다였겠습니까? 그렇겠지만 우리는 돈을 안 들이고, 이 사람들은 아마 뭐 프로그램을 썼든 어쨌든 막 뿌렸든 이렇게 했든, 막 뿌린 게 맞죠. 왜냐면 이렇게 많다면, 왜냐면 퍼센트가 이게 좋은 것만 뿌렸다고 하면 이게 100% 나왔겠죠. 퍼센트가 두 팔로우가. 그런데 72%라는 것은 그만큼 물타기를 해서 중간치 퍼센트로 나왔죠. 72%라는 것은 그래도 두 팔로우 쪽을 더 많이 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된다. 좀 어려웠나요? 좀 나름 제가 하는 방식을 오늘 좀 공개를 좀 해드리긴 했는데, 보시고 백링크 작업을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조금 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작업들은 사실은 공개를 제가 못하고 제가 또 다른 작업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고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씩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 작업은 사실은 오늘 작업 공개한 거는 아는 분들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저도 알고 있었던 건데, 이거를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오늘 사실은 영상의 컨텐츠가 사실 별로 없었습니다, 주제가.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제가 팁 같은 걸로 해갖고 드릴 영상을 공개했어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이번 주는 제가 백링크 작업 때문에 다른 걸 많이 좀 해야 되거든요. 도메인 확보를 좀 많이 해놨어요. 많이 했는데 거기다 작업을 해야 되는 작업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영상을 이걸로 마치고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더 올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한 주 동안 바쁘겠지만 힘내시고 하시던 거 열심히 하시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 원칙에 맞게끔 자동화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힘든 거 압니다. 뭐 그냥 이렇게 하면은 유튜브에서 그렇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하면은 월 200, 300씩 막 번다 막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도 뭐 가능성은 있어요. 1%, 2% 소수만 그렇게 되는 거지, 그렇게 안 되니까, 쉽지 않으니까 너무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쉽게 가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차근차근, 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딴 거 없습니다. 그냥 워드프레스를 할 수 있으면 워드프레스를 하고 거기다가 포스팅을 하고 구글 애드센스를 달아서 차근차근 내 사이트를, 내 블로그를 키워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글 1000개가 됐을 때 제가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자신 있게 자기가 이거는 정성 포스팅이다라고 해서 글을 써서 이거를 1000개 정도 세웠을 때는 정말 수익이 무조건 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금액의 차이는 하루에 얼마가 나올지는 키워드 작업이라든가 자기가 얼마나 노출을 잘할 수 있는 스킬에 맞춰서 썼는지, 그리고 글이 얼마나 그 컨텐츠에 맞는지 수익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뭐라고 막 금액을 말할 수 없지만 한 달에 100만 원 버나요? 200만 원 버나요? 이걸 말을 못 합니다. 못하지만 수익이 나는, 연금처럼 아무 작업을 하지 않아도 수익이 나는 이제 블로그, 이제 어떤 수입원이 파이프라인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패시브 인컴,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거죠. 제가 연구하고 있는 자판기입니다. 하나의 자판기를 먼저 세팅하고 나서 계속 하시면 되세요. 예를 아까 드렸던 것 중에, 이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계속 길어지는데요. 벌써 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티스토리 있죠. 이게 제가 운영했던, 정말 한 1년 넘게 정성 포스팅으로 엄청나게 글을 썼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진짜 1년 내내 썼는데, 1년 넘게 썼거든요. 1년 내내 썼는데 300개밖에 못 썼어요. 그런데 이거는 티스토리가 그때 이제 얘네들이 선택을 잘못하는 바람에 제 수익을 쉐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워드로 다 넘어갔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글을 쓴 게 작년 3월, 4월이네요. 거의 1년 전이죠. 그렇지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게, 정말 정성 포스팅을 합니다. 정성 포스팅을 해서 글 숫자 수는
아주 많지는 못했지만은 정성 포스팅을 해서 아직도 여기에 방문자가 많아요. 하루에 한 1000명 가까이 들어오거든요. 글을 안 쓰고 1년째 묵히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네들 떼가는 거 떼고 저한테 한 평균 한 5불 정도는 들어옵니다. 그럼 한 6,000원 되겠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1년 동안 방치한 사이트 때도 한 5불 정도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가능성이에요. 가능성. 1000개가 됐고 내가 글을 계속 써 갖고 방문자가 1000명, 2000명, 3000명 계속 늘어난 상황이었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액은 크 뭐 가늠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일반인들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접근하는 방식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뭔가를 해서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석 달 만에 뭐 월 100, 200, 300씩 찍을 수 있나요? 이거는 저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다들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좀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 이거는 정성, 자기가 들인 노력만큼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빠른 걸음으로 가다 보면 넘어집니다. 그냥 차근차근 가다 보면은 끝이 보이니까 그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